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의 성질은 뭐뭐 있습니까? 해수의 성질은? 심층수온. 수온, 염분. 수온과 염분 결정되는 바로 밀도 맞지? 자, 또 수압. 수압은 압력은 요소긴 성질이긴 한데 잘 안 나오지. 묻진 않습니다. 그리고 용존기체. 자, 용존기체 하면 모든 기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맞지? 자, 먼저 확인해 보면, 자, 원래 수온 같은 경우, 자, 수온은 우리가 표층 수온, 그러니까 표면에서 수온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보지. 참고로, 자,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일자량이 같은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 어디가 더 빛이 많이 간다 그랬습니까? 저위도가.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적어지는 거잖아, 맞지?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고위도로 가면서 도달하는 일사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온도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하게 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형이나 또는 해류들에 의해서 현재 대륙 연안에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난다.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는 것. 맞지?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연직 수온 분포. 자, 이게 중요하잖아, 맞지? 자, 연직 수온 분포는 기본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로 바람에 의한 건데, 참고로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쯤 됩니까? 3,800m. 자, 그런데 빛은 한 300m 들어가면 모든 빛이 다 흡수가 됩니다. 모든 빛이. 그럼 3,800 중에 300이란 말은 거의 껍데기 부분이잖아, 맞지? 그 밑으로는 빛이 거의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위쪽일수록 이제 흡수를 많이 할 거잖아?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게 흡수되는 게 적을 거니까 온도 쭉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이렇지 않죠? 몇 개 층 나오지? 세 개 층. 바로 혼합층과 소혼합층과 심해층. 저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지. 어쨌거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현재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것은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마찰력에서 물이 움직일 거잖아, 맞지? 그로 인해서 혼합되면서 온도가 같은 것. 자, 그러면 이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한다? 바람의 세기. 어떤 문제 보게 되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원인을 제공하면 제시하면서 이 혼합층 두께를 변화시킨 요소들을 막 제시한단 말이야. 그거 다 틀린 거지. 무조건 혼합층 두께는 바람 세기, 풍속. 됐지? 자, 그래서 두 개 비례관계란 것. 그리고 수온 약층에서 약자가 무슨 약자? 띨약자. 도약한다. 수온이 급변한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수능 특강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건데 밀도 약층이란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밀도가 급변하는 층. 됐나? 그래서 약층이란 말 쓴 것은 어떤 요소든 간에 급변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자 수온 약층인데 수온이 급변하는 중요한 것이 위가 따뜻한 물이고 아래가 차가운 물이잖아. 자, 그럼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안정하지. 자, 위쪽이 따뜻한 말은 가벼운 거야, 무거운 거야? 가벼운 것, 밀도가 작은 것. 아래쪽은 차가운 것, 밀도가 큰 것. 맞나? 무겁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무거운 게 있고 위에 가벼운 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바로 안정이라고 그러지. 만약 두 개가 반대였다면 불안정이라는 말 쓰는 거지. 자, 참고로 불안정과 동일한 의미 쓰는 게 뭐뭐 있죠? 불안정. 불안정하면 위아래 섞이겠지. 연직 혼합, 수직 혼합, 연직 운동, 수직 운동 또는 대륙. 됩니까? 자, 참고로 봐봐.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들 대기 보게 되면 대기. 자, 처음에 제일 밑에 무슨 권 있죠? 대기권 전체에서 제일 밑에 대륙권이 있지. 맞나? 그 다음 성층권, 그 다음 중간권, 그 다음 열권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 몰라도 돼. 자, 대륙권은 어떻게 되죠? 온도 올라갈수록? 근데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들이 위치할 때 위쪽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리고 성층은 다시 온도 올라갑니다. 중간이 낮아졌다 다시 올라가는 구조지. 자, 그러면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위가 밀도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아래쪽은 밀도가 작은 거. 그럼 밀도 작은 거 어떻게 돼? 올라가려 하겠지. 위에는 밑에 내려오려 하겠지. 뭐 대류가 일어나는 게 대류권이라고. 됩니까? 이런 구조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예요. 됐나? 그래서 구름이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성층권 같은 경우는 바로 수온 약층과 동일하죠? 이건 물이고 공기고 똑같이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는 구조잖아. 맞지? 그러면 성층권은 안정 불안정? 안정하다고. 그러면 안정하면 상승할 수 있다 없다? 그 구름 만들어 안 만들어? 못 만든다 그랬잖아. 구름은 대륙권만. 됩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자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다? 극부근에 있는 고위도에 있는 한대지방에 있는 표층에 있는 차가운 물이 가라앉아서 공급된 거지. 무슨 순환? 심층 순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게 이 지역 보게 되면 고위도 표층도 층간에서 계속 공급되고 온도가
온도가 낮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표층은 산소가 많죠? 다시 깊은 곳에 산소가 늘어나는 경향을 띈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현재 자, 참고로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같은 그래프지. 자, 볼게. 자, 고위도에는 왜 이렇게 일정이 나타납니까? 누구에 의해서?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기억나나? 자, 차가운 대기에, 자, 참고로 이 지역은 고위도기 때문에 영하 20도, 30도 될 거야. 그러면 상대 이런 모양 한 4도 되잖아, 맞지? 4도씨의 물이 영하 20도, 30도 공기에 닿아 있어. 그러면 냉각이 되겠지. 냉각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 그럼 내려오겠지. 다시 밑에 있는 놈은 상대 따뜻할 거니까 가벼울 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또 위에 가서 또 냉각되겠지. 그럼 위아래 계속 뒤섞이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고위도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얘기 했던 거지.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저위도 한번 볼게. 자, 저위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저위도는 몇 군데? 저위도는 한 군데. 아니, 적도 부분이잖아. 이렇게 나눠진다. 저위도 한 군데. 맞나? 적도 부분. 중위도는 북반구 하나, 남반구 하나 이렇게 있겠지? 마치 고위도도 북반구 하나, 남반구 하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 자, 이게 뭐냐면 제일 위에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을 건데 저 요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혼합층이 끝. 지금 혼합층이 끝인데 이놈 저위도 거죠? 저위도 몇 개라고? 한 개라고. 혼합층이 끝, 한 개. 자, 중위도는 몇 개? 두 개. 자, 이것도 역시 혼합층이 끝. 쭉 갔을 때 중위도 두 개. 자, 고위도에는 혼합층이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깊이가 얼마야? 없어. 깊이가 제로. 맞나? 제로. 깊이가 제로라고. 근데 고위도 두 개죠? 두 개. 됐나? 그러면 이것들 그대로 연결한 게 바로 얘가 되는 거지. 바로 혼합층이 끝.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이제 수온약층 끝. 저위도 몇 개? 한 개. 중위도 몇 개? 두 개. 그리고 고위도에 수온약층이 있다, 없다? 없다. 제로. 역시 마찬가지. 그럼 그대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수온약층이 끝.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 바다를 우리가 남북 방향으로 연적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됐지? 넘어갈게. 자, 두 개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염분할 건데, 자, 물속에는 다양한 물질 녹아 있는데 이들 물질들을 우리가 염류라 부르는 거야. 가장 많은 건 뭐다? 염화나트륨 NaCl. 맞지? 자, 그놈인데, 자, 이들이 녹아 있는 정도를 염분이라 하지.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1kg에 녹아 있는 염류. 기억납니까?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g을 바로 염분이라 하지. 맞나? 자, 그러면 해수 1kg. 자, 해수야. 바닷물이야. 바닷물은 물 더하기 염류지. 그냥 물이 아니잖아. 맞지? 자, 두 개 합쳐서 1000g인데 이 중에 염류가 몇 g 차지하냐 그 말이지. 그러면 1000 중에 차지하는 비율 뭐랍니까? 천분율.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 100분율 하잖아. 맞지? 이건 천분율. 됐나? 자, 근데 단위는 뭘 씁니까? 우리는 퍼센트. 그렇지. 자, 우리가 만약 100분율이라면 퍼센트를 쓰지만 얘는 원래는 퍼미를 썼어.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달라졌지. 단위 뭐 쓰지? PSU. PSU. 자, 그래서 해수분의 염류 곱하기 1000. 자, 모든 것분의 염류 곱하기 1000인데, 자, PSU. 실용 염분 단위입니다. 자, 물과 염류. 자, 해수는 물 더하기 염류인데,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물이었죠. 물입니다. 염류도 실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양 너무 더 적어.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돌이 있어. 돌에 다양한 성분이 있겠지? 네. 이 돌이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녹긴. 녹는 애도 있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돌 딱 물 넣었을 때 막 녹는 게 보여? 아니요. 아주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아주 서서히. 이게 시간이 누적 돼서 지금 이렇게 바다에 여러 물질들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 나이가 얼마죠? 네? 지구의 나이가 46억. 그 정도 오랜 시간 동안 녹아들은 게 그 정도야. 네. 됩니까? 그럼 단기간에 거의 녹는 게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겠지? 자, 다시 말하지만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이. 자, 물이 빠져나온 게 뭐 있죠? 바다에서 물 빠져나온 건? 어는 거 아니죠? 어는 것, 결빙. 또 중간. 증발이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소금 얻을 때 바닷물 가둬놓고 증발시키면 소금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네. 물만 빠져나가는 거지? 자, 다시 갈게. 자, 그러면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만약 줄어든다면, 물이 만약 빠져나온다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염분은
높아질 거고, 반대로 물이 늘어나면 분모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염분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줄어드는 것, 좀 전에 얘기했던 증발과 결빙. 자, 증발, 결빙. 자, 결빙 같은 경우 이런 거지. 바닷물이 있다면 바닷물을 얼릴 때 안에 있는 염류 같이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물만 얼게 된 거야.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자, 전체 물이 있는데 요만큼 얼릴 거야. 그럼 요만큼 안에 소금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이들을 얼릴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금을 막 내뱉어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그대로 소금을 받게 되는 거지. 네. 남아있는 물들은 염분이 높아지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빙하를 떼서 먹어보면 거의 안 짭니다. 거의 물만 얼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 도의사냥 알갱이 있잖아요. 맞지? 얼음. 도의사냥 보면 얼음 알갱이로 꽉 뭉쳐있는 형태지. 쭉쭉 빨면 커피액만 막 빠져나오지. 점점 하얘지잖아. 맞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이 같이 얼었단 말이 아니잖아. 네. 됩니까? 같은 거야. 자, 그래. 폴라포도 마찬가지. 그렇지. 폴라포도 쭉쭉 빨면 어차피 그 진한 액만만 빠져나오잖아. 맞지? 마찬가지. 자, 증발방대가 강수가 될 거고, 결빙방대가 해빙. 자, 물이 또 증가되는 건 또 뭐 있습니까? 이거 말고 하나 더? 비. 강수 나왔잖아. 자, 이들이 흘러서, 자, 우리 봐. 지표에 비가 내리면, 육지 비가 내리면 흘러서 가는 거잖아. 담수의 유입이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담수란 것은 강물뿐만 아니라, 하천수뿐만 아니라, 바로 지하수도. 상당히 많은 비가 땅속에 스며들잖아, 맞지? 지하수 역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가다가 해수면 한 점이 예를 들어서 저 해안가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용천이라고. 제주도에 그런 곳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 식수로 쓰고 있는 거야. 큰 하천이 별로 없잖아? 자, 어쨌거나 이렇게 담수 유입이 이루어진다. 담자, 해수와 반대죠? 맑고 담백하다고 맛이. 짠맛이 안 난다고. 이런 말이야. 자, 넘어갈게. 그래서 하천수와 지하수다. 지하수도 흘러서 바다로 간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기억납니까? 예. 자, 각 바다마다 염분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렇지만 녹아있는 애들의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누구야? 물이니까. 염류들은 끊임없이 섞이면 그들은 비율은 다 똑같겠지? 그래서 비가 많은 곳은 뭐 염분이 낮을 거고, 증발이 많은 곳은 염분이 높을 거고, 이런 거지. 자, 갈게. 비율은 같다. 자, 염분. 자, 증발량, 강수량. 현재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게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이지. 자, 염분과 증발량만 강수량 서로 비례관계. 다시. 염분과 증발량의 관계는? 염분과 증발량의 관계는? 비례죠. 네. 맞지? 자, 강수량과는? 반비례. 그러면 강수량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성질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강수량과 염분은? 비례죠. 그래서 증발량 더하기 마이너스 강수량 더한 거지. 두 개를. 맞나? 그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서로 비례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상승기류면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그러면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많겠죠? 자, 고기압은 하강기류. 맞지? 현재 보면 맑은 날이 많을 거고 증발이 많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압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압은 적도와 60도 부근. 기억나죠? 대기대순환. 자, 고기압은 30도와 극지방. 맞지? 극지방 건데 워낙에 온도 낮기 때문에 증발 별로 없잖아. 고려 안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들 분포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발량, 강수량 다 나와 있고. 자, 결과적으로 이게 염분 나타낸 건데 요거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야. 두 개 그래프가 어때? 비슷하죠? 서로 완전한 비례관계니까.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곳이지? 자, 일치하지 않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아까 위도 30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고기압이라서 증발 많잖아, 맞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위도 같은 경우에 자, N 북반구 고위도, S 남반구 고위도 어디가 더 염분이 높습니까? 오른쪽 S가. 자, 그러면 북반구의 염분이 낮은 이유는? 북반구 고위도의 염분이 낮은 이유. 엄청 고위도니까 거기서 담수. 좀 전에 담수 유입이 얘기했잖아, 맞지? 자, 북반구에 대륙이 많습니까? 남반구에 많습니까? 북반구 대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북극 주변에 대륙도 뚝 둘러싸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북극 같은 경우에 북극 해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쨌거나 북극 주변에 대륙들이 많아. 그러면 바로 대륙으로부터 담수 유입이 많은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염분이 낮은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담수 유입도 많긴 많지만 또 이거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해류 어저께 수업하면서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남극 순환유 기억납니까? 참고로 남극 순환유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근데 남극 순환유는 중간에 걸리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중간에 걸림이 없어. 그래서 유속이 아주 빠릅니다. 흐름이 아주 빨라. 그러면 아주 빠르면 예를 봐봐. 자, 하천, 예를 들어 계곡이 있는데 계곡물이 아주 물이 강하게 흐르고 있어. 건너기 쉬워, 어려워? 마찬가지야. 남극 순환유가 엄청 빠르다 보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만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 안에는 갇혀있는 물이야. 그게 염분이 높은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현재 순환유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안쪽 바깥쪽이 서로 혼합을 차단하기 때문에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현재 북반구 고위도는 염분이 낮고 그리고 남반구는 얘들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는 거. 됐나? 넘어갈게. 자, 밀도에 영향 주는 건 누굽니까? 수온과 염분, 그리고 압력도 있지만 압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자, 밀도를 높이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고. 그렇지. 압력도 높아야 되겠지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영향이 바로 수온과 염분이잖아, 맞지? 가장 큰 건 수온이고. 자, 그래서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보면 위도별 수온과 밀도 나와 있는데 당연히 저위도면 수온이 높고 고위도면 낮잖아, 맞지? 근데 밀도가 거의 반대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맞나? 자, 북반구 고위도 같은 경우에 수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낮지. 왜일까? 아까 이야기했다. 그렇지. 염분이 낮기 때문에, 아주 낮기 때문에. 맞나? 바로 담수 유입이 많아서 여기는 염분이 특히 낮기 때문에 밀도도 낮게 나타난다. 그 말이지. 자, 이거 연적 분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수온, 자, 혼합층, 순약층, 심해층. 서로 반대잖아, 맞지? 반대. 넘어갈게. 자, 수온, 염분도.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잘 나오지.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물을 수가 있잖아. 맞지? 수온과 염분인데 가로축이 염분, 세로축이 수온. 둘 다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지. 자,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 거지. 자, 그러면 밀도가 쭉쭉쭉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두 개 섞어볼게. 자, A와 B 둘 다 밀도가 같죠. 얼마든지 수온과 밀도 다르지만 밀도는 같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A와 B가 밀도 같은데 만약 A와 B를 섞었다. 밀도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두 개 섞게 되면 만약에 두 개 양이 동일하다면 자, 수온도 딱 가운데, 염분도 딱 가운데 되겠지. 두 개 양이 똑같다면.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등밀도선이 굽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아래쪽 가는 거지. 그러면 밀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냐면 두 개 섞으면 물 입자 사이사이에 염료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두 개 섞게 되면 사이사이에 다시 그 염료 입자들이 물 입자 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는 줄어듭니다. 이 밀도 커지는 거야. 됐나? 자, 근데 봐봐. 지금은 양이 동일하지만 만약 A가 양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 요 점이 좀 더 A쪽 쏠리겠지. B가 많다면 B쪽 쏠리겠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등밀도 전부는 아래쪽이 될 거잖아. 됐나?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입니다. 용존 기체. 자, 녹아있는 기체는 다양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산소만 따집니다. 자, 근데 두 개 중에 누가 더 잘 녹죠? 이산화탄소. 맞지? 자, 기체가 잘 녹으려면 수온은 낮아야 돼. 염분은 낮아야 되지. 왜냐하면 기체란 놈도 녹아 들어갈 거잖아? 빈자리가 많아야 잘 녹아 들어가겠지. 근데 염분이 높단 말은 염료가 이미 벌써 빈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겠지.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염분은 낮아야 잘 녹아 들어가고 당연히 압력 밀어 넣어야 잘 들어가겠죠? 근데 압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온과 염분만. 자, 그러면 두 가지. 현재 보면 이산화탄소와 산소인데. 참고로 산소 같은 경우에 위에 단위 쓰고 있는 거지. 1, 2, 3, 4, 5, 6. 맞나? 근데 이산화탄소는 44, 46이야. 그럼 만약에 원래 그래프 이런 거지. 1, 2, 3, 4, 5, 6, 7, 8 쭉 해가지고 이게 뭐 44, 45 여기 있겠지. 이산화탄소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같이 하나로 표현하기 좀 어렵잖아? 이렇게 잘라서 같이 겹쳐놓은 거지. 됐지? 월등히 이산화탄소가 잘 녹는다. 자, 산소 같은 경우에 표층이 많다. 왜 그렇다? 광합성. 맞지? 빛은 깊숙이 가한가? 못 가. 그럼 빛이 있는 곳은 표층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꾼들이 여기만 몰리겠지.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됐나?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엽록소 농도를 측정하는 거거든. 그게 문제 막 나옵니다. 문제 막 나와.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자, 각 바다의 표면에 엽록소 농도를 막 표현했단 말이야. 그 말은 그냥 식물성 플랑크톤이 누가 어디가 많은지 이걸 표현한 거야. 됐나? 자, 가볼게. 자, 일단은 대기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과 광합성 통해서 표층에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겠죠? 흡수해서 이제 어쩌면 이게 광합성 통해서 O2로 바뀌게 될 거니까. 자, 근데 깊이가 깊어지면 자, 빛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광합성 못 하겠죠? 근데 생물은 있어 없어? 있죠? 생물은 다양한 깊이 살잖아.
그럼 그들이 호흡하면서 산소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겠지?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썩으면서 분해가 되는 거지. 근데 분해되는 과정도 산소를 소모합니다. 분해되는 과정도 CO2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기물들이 이들이 분해되는 과정, 이 역시 산소, 호흡과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 소모하고 CO2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심해층에는 다시 산소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랬죠? 자, 이 그래프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어떤 그래프는 이 산소가 쭉 늘어난 걸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아까 심해층 산소 늘어난 이유는 뭐다? 어디서 왔다? 남극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극지방. 극부근에 있는 해역 또는 한대지방 해역 또는 고위도 해역. 맞나? 고위도 해역에 현재 몇 표층수가 공급된 거 있지? 어쨌거나 표층은 산소가 많아져. 많은 놈이니까. 됐나? 이거 잘 나오잖아, 맞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위도별 연직 수온 분포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왼쪽이나 오른쪽 그림 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해수의 연직 혼합이 가장 활발한 곳은 저위도 해역이다. 연직 혼합. 같은 말로 수직 혼합, 대류, 불안정 다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연직 혼합이 잘 일어난단 말은 위아래가 밀도차가 현재 크지 않단 말이잖아, 맞지? 근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의 수온 차이가 크지? 수온 변화 크다 말은 밀도 변화 크다, 밀도 차이가 크다. 안정, 불안정? 가장 안정하다, 현재 안정한 층이라고 그랬죠? 안정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아래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밀도 변화 클 거니까, 현재 밀도차 클 거니까 가장 안정. 자, 바람에 의한 혼합. 자, 이거는 뭘 보면 되는 겁니까?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혼합층 두께를 보게 되면 가장 두꺼운 것은 어디? 중위도가 되는 거죠. 중위도. 참고로 고위도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아니잖아, 맞지? 찬 대기에 의해서 냉각에 의해서 혼합이 되는 거였잖아. 다른 의미잖아.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곳은 중위도. 자, 해수 표면에 입사하는 일자량. 자, 일자량이 가장 많단 말은 그만큼 표면의 온도가 높다 그 말이죠. 그럼 표면 온도 높은 곳은 저위도가 되겠지. 맞지? 뭐 이건 우리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표면해수와 심해수 밀도 차이 가장 작은 곳은 고위도. 자, 고위도 같은 경우에 밀도에 가장 영향 많이 주는 게 누구라 그랬죠? 수온이라 그랬지? 근데 고위도는 위와 아래가 수온이 비슷할 거니까 밀도차 그만큼 적다 그 말이지. 같이 넘어갈게. 자, 4번. 자, 깊이에 따른 수온과 밀도 쭉 나와 있고, 자, 기억. 표층 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 참고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일자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온도 낮아지게 되는 거지. 틀렸고. 니은 수온 약층에서 깊이에 따른 밀도 차이가 크다. 자, 참고로 수온과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이 주는 게 수온이라고 그랬지? 그럼 수온 변화가 지금 수온 약층 크기 때문에 밀도 변화 크게 나타나는 곳이잖아. 틀렸고. 자, 맞고. 자, 디귿. 북극 해역의 해수 밀도가 수온 영향 크다. 자, 만약 북극 해역의 수온이 영향이 컸다라면 원래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반비례되는 관계가 잘 나타났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지.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염분이 낮다 그랬죠? 염분 낮은 이유. 특히 증발량이 적기 때문인데 특히 북반구, 북극 부근에는 이유가 뭐였죠?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맞지? 그리고 남극 같은 경우에는 순환유가 강하기 때문에 순환 자체 잘 안 되는 거였지? 자, 어쨌거나 북극 해역에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염분이 낮다. 그래서 염분의 영향이 크다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일단 5번. 자, 한번 봐봐. 자, 5번에 보게 되면 자, 수온 약층이 혼합층보다 두껍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직 구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고 혼합층은 표층의 온도가 일정한 층이지. 자, 지금 자, 세로축이 온도인데 자, 0m부터 시작할 거니까 0에서 100m까지는 세로축의 변화가 없잖아.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지.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0에서 100m까지 그 말이지. 자, 근데 100m부터 300m까지 온도가 쭉 내려갔잖아. 현재 보면 15에서 5도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많이 변했지. 그 말은 여기가 수온 약층. 그러면 수온 약층은 현재 보면 100에서 300이니까 수온 약층이 더 두껍겠지.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층들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게 되겠지. 자, 수심에 따른 염분의 변화. 자, 봐. 수심이 변할 건데 염분이란 것은 가로축이죠.
그러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가로의 변화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표층 부근에서 가장 크다. 표층 부근에 0에서 100m까지. 일단 100m씩 끊었으니까 100m, 100m, 100m 변할 때마다 가로축의 변화가 누가 심하냐 이걸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0에서 100, 100에서 200, 200, 300 쭉 갔을 때 가장 크게 변하는 건 0에서 100m 맞습니까? 참고로 0에서 100m까지는 이만큼 가로축이 변했어. 가로축이 연분이니까. 다른 애들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 맞지? 됐나?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진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용어 알겠지? 자, 수심 200m 부근에서는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자, 200m 부근은 100에서 300까지는 온도가 급변하게 내려가는 거지. 잠깐만, 온도가 내려간단 말은 차가워지는 것, 무거워지는 거지. 무거운 게 아래쪽, 가벼운 게 위쪽. 안정, 불안정. 안정하죠?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위에 가벼운 게 있어. 잘 안 움직이지? 수온약층은 안정하기 때문에 연직 혼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자, 연직 혼합, 연직 운동. 수직 혼합, 수직 운동. 다 같은 말이지? 여긴 연직 운동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다 동일한 말이죠? 그리고 불안정이란 말과 다 동일한 말이지? 자, 볼게. 안정하지? 자, 300, 500m 구간에서는 해수의 밀도가 일정하다. 자, 300, 500. 만약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에 등밀도선이 있죠? 등밀도선이 있지? 이 선과 이 선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이 밀도가 일정한 거지. 맞나? 근데 지금 300에서 500까지 점차 1이 갔으니까 어쨌거나 밀도 작은 곳에서 밀도 큰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밀도가 변했단 말이죠. 자, 넘어갈게. 자, 7번 한번 볼게. 해수의 수온 연적 분포 쭉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깊이에 따라서 일단 요거 온도계 다 달리한 것은 당연히 전등 빛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흡수된 양이 줄어들 거잖아, 맞지? 그 온도가 쭉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보게 되면 일단 켜놨고 깊이에 따라 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될 거야. 근데 다는 뭐 했습니까? 부채질하면서 바람을 일으킨 거잖아, 맞지? 어떤 층을 만들어내는 거지? 혼합층을. 그러면 현재 수온이 쭉 변하는 현재 요거 자, 나가 바로 A가 될 거고, 맞지? 그리고 현재 보면 혼합층이 만들어 있는 게 바로 다 B가 된다, 그 말이지. 자, 나는 B. 틀렸죠? 자, A 깊이에 따른 온도는, 온도 차는 0과 4, 4, 8. 자, 0과 4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거지? 근데 밑에는, 자, 8에서 여기 4에서 8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잖아, 맞지? 자, 알 수가 있고. 자, 표면과 깊이에 따른 소금물 밀도차. 지금 둘 다 소금물이고 여기서 밀도차라는 것은 온도차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온도차 비교했을 때 0에서 8까지 결과적으로 밑에 8에서는 똑같지? 똑같을 거니까 표면을 봤을 때 누가 더 온도차가 많이 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지. 네. 자, B입니까? A입니까? A. A가 훨씬 더 온도차가 많이 나지? 그 말은 밀도차가 많이 나겠지.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9번 갑시다. 자, 북반구 중위도 어느 해역에 1년 동안 관측한 수온. 자, 월이 쭉 나와 있고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쭉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갑시다. 자,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10도씨보다 크다. 자, 표층만 보면 되는 거지. 표층만. 됐나? 자, 그러면 온도 가장 높을 때가 얼마쯤 됩니까? 12 정도. 가장 낮을 때는 얼마야? 5와 6 차이죠? 맞지? 그러면 더 낮게 봐도 5라 칩시다. 가장 낮을 때가 5, 가장 높을 때가 12. 그러면 차이가 10을 넘어 안 넘어? 안 넘지. 이제 보면 12, 이 정도 5라 둔다면 자, 10을 넘지 않는다는 것. 자, 수온 약층은 9월이 5월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수온 약층의 뜻이 수온이 급변하는 수이지. 자, 그러면 5월과 9월. 자, 9월 봅시다. 자, 9월 달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히 변합니까? 온도 변하나? 변하지? 12, 11, 19, 8, 7, 6. 온도가 급격히 변하지? 근데 5월 봅시다. 5월 갔더니 6에서 7도 사이였는데 가봤자 이제 6도, 이제 5도. 온도 변화 심하지 않지? 됩니까? 그대로 따라 내려가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수온 약층은 당연히, 그러면 9월 달에 발달할 것이다. 수온 약층 뜻이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이니까. 자, 6도씨 등온 수온, 자, 등수온선은 5월이 11월보다 깊은 곳에. 이거 그대로 또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1월. 11월은, 아까 6월은 6도, 여기죠? 자, 지금 또 11월 봅시다. 11월은 6도선이 여기지? 11월 그대로 내려가고 5월 그대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럼 현재 11월 달이 더 깊은 곳에 있죠. 이 자료 해석이야. 됐지? 근데 기본적으로
뭐 혼합층이나 수온약층 뜻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10번.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 수심에 따라 측정 수온과 염분, 자, 나타냈습니다. 자, 이 해역의 해수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 시기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햇빛이 언제 더 강하냐, 그 말이지. 그럼 얘 뭐만 보면 됩니까? 표층의 온도만 보면 되는 거지. 0m의 온도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25도에서 30도. 여기는 한 15도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가 따뜻할 시기다, 그 말이지. 됐지? 그래서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는 A 시기가 많다는 것. 자, 두 개를 보면 될 것이다. 자, A 시기의 기억 구간에서의 밀도 변화는, 여러분들, 밀도 변화란 말은 여기 등 밀도선 있지? 이걸 많이 넘나들면 밀도 변화 심한 거잖아. 맞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시기 기억 구간에서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는 염분 영향. 자, 지금 이 밀도선들을 지나갈 건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가로로 움직였어? 세로로 움직였어? 세로로 움직였어. 세로축이 뭔데? 수온. 그러면 수온 변화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지? 됐지? 자,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 시기에 두껍다. 혼합층은 표층 부분의 수온이 일정한 층이지. 자, 여기는 0에서 15m까지 온도가 변화 안 되네? A 시기는 0에서 15m까지 온도가 변하지. 혼합층을 찾기 좀 어렵지? 맞나? 자, 근데 여기는, 자, 혼합층은 말 그대로 깊이가 깊어져도 온도가 일정하다, 세로축이 일정하다, 그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자, B 시기를 보게 되면 0에서 15m 더 가더라도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참고로 0에서 15m까지 다 온도 똑같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0에서 15m까지는 다 혼합층이 속한다, 그 말이지. 여긴 계속 변했는데. 됐지? 자, 그러면 A보다 B 시기 두껍다? 아니지. A 시기가 더, 자, 그래. B 시기 더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마지막. 자, 11번. 자, 쭉 나와 있는데, 이 벌써 A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 같은 거는 좀 더 고위도잖아, 맞지? 그럼 수온이 더 낮겠지? 그럼 수온은 지금 여러분들 바로 세로축이 될 거니까 가장 온도 낮은 게 바로 니은. 니은이 바로 B가 될 거고, 기억은 상대적으로 현재 보면 C가 되겠죠? 참고로 A와 C는 거의 위도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온도와 같게 나타나는 거고. 됐지? 자, 니은은 B. 자, 니은은 B 맞고, 해수의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A와 C를 봤을 때, 어제가 등 밀도선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등 밀도선 봤을 때 C가 더 밀도 큰 거잖아? 자, 그리고 A와 C 같은 경우에 지금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연분차. 염분차 때문에 밀도차 나는 거지. 참고로, 자, 난류. 올라오는 난류가 염분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맞아요. 높지. 아, 자, 소금이 차가운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이 잘 녹아? 뭐? 소금은 따뜻한 물. 난류가 높다고, 염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봐. 용접계. 용준산소량도 묻잖아, 맞지? 한류와 난류. 자, 기체는 차가운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이 잘 녹아? 그래, 한류는 많다고. 됩니까? 자, 그런데 봐봐. 둘 다 난류가 올라와. 크루체 혈이 올라오지? 근데 A 쪽 바로 황해로 들어오는 건 황해 난류. 동해안 따라오는 건 동한 난류였어. 그럼 생각해봐. 난류가 어디가 더 많이 지나갈까? A일까 C일까? C겠죠. 왜냐면 A는 갇혀있잖아. 막 들이밀어도 잘 많이 못 들어가겠지. 근데 C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뚫려있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겠지. 난류 공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갈게. B와 C 해수의 밀도 차이는 수온보다 염분 영향이 컸다. B와 C. 둘 다 지금 염분은 비슷하죠? 근데 밀도 차이 나는 건 바로 수온 때문이지. 됐지? 넘어갈게. 자, 13번. 자, 가나 어느 시기 우리나라 주변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나와 있는데, 자, 겨울철에 관측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기온들을 보게 되면, 뭐 24, 22, 20 이렇게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이건 겨울이라면 말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겨울이라서 뭐 우리 주변에 영하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현재 보면 10도씨 이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름에는 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갈게. 자, A 해역에는 담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A 해역. 보면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특히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네. 자, 원래 염분을 낮추는 건 뭐뭐 있습니까? 담수 유입과 강수와 해빙. 근데 해빙이나 강수 이런 건 아니잖아, 맞지? 이 지역만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바로 담수 유입인데, 자, 여기에 어떤 강이 있습니까? 날강. 기싸대기 한 대씩. 자, 바로 현재 양쯔강이죠. 바로 양쯔강. 현재 보면 막대한 양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염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 같은 경우에 염분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강들 역시 서해 바다로 또는 남해 바다로 흘러가잖아, 맞지? 근데 이 양은 적은 거고 현재 거대한 대륙인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현재 담수들이 유입되는 거지. 자, 표층 해수 밀도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 자, 밀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온도와 염분. 근데 수온과 염분 둘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자, 밀도가 높으면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아야 되는 것.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자, 수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A가 더 높죠? 수온 높은데 염분은 낮아. 바로 밀도가 작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밀도가 작다 그 말이죠.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것. 자, A가 더 작다는 것 넘어갈게. 자, 14번. 자,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 쭉 나와 있는데 수온과 염분도의 A와 B,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일 건데, 자, 기역과 니은 당장 A와 B, 여러분들 고緯도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참고로 지역마다 염분 차이를 우리 찾기 좀 어렵잖아, 맞지? 자, 그런데 A와 B를 비교했을 때 위로 갈수록 온도는 분명히 내려가게 될 거야. 온도 변화 좀 심하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A가 온도가 낮을 거기 때문에 나에서 세로축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바로 니은이 A, 기역이 B가 된다 그 말이지? 자, 일단 A, B를 구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A와 B가 구분됐기 때문에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염분은 가로축이죠? 좀 더 왼쪽에 있는 게 A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더 염분이 낮다는 거. 자, 기역, 니은, 해수 만나면 자, 두 개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니은이 더 큰 거지? 등 밀도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니은이 A가 더 밀도가 크다. 그러면 니은, 기역 만나게 되면 니은이 아래쪽, 기역이 위쪽. 자, 여름에는 비해수 밀도가 나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자, 비해수. 어쩌면 여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수온이 올라가고 염분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염분이 줄어들지. 왜 그렇지? 염분은 왜 줄어듭니까? 강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름에 강수 많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더라. 자, 됐습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수온과 강수가 증가할 거니까 현재 밀도는 작아질 것이다. 자, 15번. 자, 역시 마찬가지. 자, 어느 표층에서 수온과 염분 쭉 나와 있는데 역시 A 지역에 염분이 낮습니다. 뭐라고? 양쯔강 담수에 유입되겠죠? 예. 자, 가겠습니다. 강물의 유입으로 A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맞겠죠? 예. 맞고. 자,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B, C를 비교했을 때 밀도는 수온과 염분이니까. 자, 근데 B와 C, B가 어떻습니까? 수온이? 수온이 낮고. 근데 염분은? 높습니까? 염분은? 낮고. 그러면 비교 바로 가능해? 못해? 안 되죠. 그러면 그걸 활용하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수온 염분도가. 두 놈의 점을 찍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B와 C의 점을 찍어 보면 요거 점 B 그리고 C. 자,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밀도는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는 거지. 현재 그래서 요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이 둘을 점을 찍어 봤다. 자, 수온만 고려할 때 산소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면 지금 B와 C 수온만 비교하면 B, C 중에 수온이 B가 더 낮지? 더 낮을 때 더 많이 녹을 거니까 B가 더 많이 녹겠지. 자, 넘어갈게. 자, 16번. 자, 16번도 나와 있는 대로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자, 해수면. 자, 해수면이라 그랬어. 딴 거 보지 말고 해수면의 염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염분이 지금 가가 될 거잖아? 해수면이니까 위쪽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월 거와 그리고 나와 있는 게 9월 거. 9월. 됐나? 자, 보면 한 34.2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한 32, 33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2월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수온의 연교차. 자, 0m와 80m. 그러면 수온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를 보면 되는 거지. 자, 역시 마찬가지. 수온은 나가 될 거니까, 자, 가장 낮을 때가 지금 2, 3월 이때가 되겠죠? 자, 가장 높을 때가, 자, 이때가 되겠지? 자, 보면 현재 대략된 값이 10에서 12, 한 24 이상 좀 됩니다. 됐지? 일단 그리고 80. 그러면 80이라는 깊이에 대해서 봐야지. 80 깊이만. 자, 그러면 가장 낮을 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낮을 때가? 8. 이게 가장 낮죠? 됐지? 자, 높을 때는? 보면 이쪽이 더 높지? 뭐 14에서 한 16 정도 될 거잖아, 맞지? 됐나? 그러면 차이가 얼마쯤 된단 말이야? 6 정도가 되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해수면 쪽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이야. 그리고 깊은 곳일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지. 여름에 햇빛이 강한데 겨울엔 약한데 그 차이가 거의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깊이 0에서 29간 해수의 평균 밀도. 자, 3월, 8월 밀도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0, 40, 80, 120 나와 있잖아? 그러면 20이란 말이 거의 표층부근이라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럼 이 표층부근 봤을 때, 자, 표층부근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수온과 염분을 봐야 되겠지? 자, 수온은 어떻습니까? 3월과 8월 보면 3월이 염분은 자, 8월보다 3월이 염분이 더 크죠? 자, 수온은 더 낮지. 그러니까 3월이 염분도 높고 수온은 낮지. 밀도가 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3월이 더 크단 말이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7번. 자, 동해 어느 지점 두 시기 측정한 것 다 두 개는 2월과 8월이야. 그럼 먼저 2월과 8월 각각 구분해야 될 건데, 뭐 깊은 곳은 빛이 잘 가, 안 가? 안 가죠.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러면 표층은 여름에 햇빛이 많아서 따뜻할 거고, 겨울에는 좀 추워지겠죠? 그럼 이 0m 부분 보게 되면 수온 높은 건 가가 되네. 가가 언제다? 8월. 이제 나가 2월 되겠죠. 자, 가는 8월 됐고, 수온 약층 가가 나보다 뚜렷. 자, 수온 약층이 뭐야? 온도가 수온이 급변하는 층이죠? 그러면 뚜렷하단 말은 수온 변화 심한 놈 누구야? 그 말이지. 그러면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 심한 건 바로 수온은 세로쪽. 세로쪽이 변화 심한 건 누구? 가. 됐나? 자, 표면 해수 밀도. 자, 밀도에 영향 주는 건 뭐다? 수온과 염분. 밀도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 수온, 염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0m인 것 이 표층 두 개 비교하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수온도 낮지만 염분도 높지? 맞지? 아래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수온도 낮고 염분도 높아. 밀도가 크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근데 수온은 됐고 왜 염분이 겨울이 더 큽니까? 왜 염분이 겨울이 크지? 뭐라고? 해수가 얼어서? 근데 우리나라 주변 해수 안 얼잖아. 강수량. 그래, 강수량 얘기하지. 여름에 강수가 많기 때문에 염분을 떨어뜨리겠지. 맞나? 그거야? 됩니까? 자, 근데 봐봐. 깊은 곳은 염분도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비가 내려봐봐. 비가 내리면 표층에만 영향을 많이 주겠지. 이게 0m 심하게 변하는 거지. 됐나? 넘어갈게. 자, 18번. 자, 쭉 50m, 500m 쭉 나와 있는데 갑시다. A식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자, 50에서 500이라 그랬는데, 자, 잠깐만. 50에서 500. 가장 밀도 큰 놈이 어디 있는 거야? 밀도 크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겠지. 500이 있는 거지. 가장 밀도 작은 놈이 50. 가장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등 밀도선이니까 등 밀도선. 가장 위쪽이 50m 되는 거지. 가장 아래쪽이 500m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식이 깊이가 증가할수록 밀도 증가한다. A 보면 봐봐. 이게 50이고 이게 500이잖아. 맞지? 그럼 이게 깊이 증가잖아. 자, 깊이가 증가할수록 등 밀도선 증가하고 있습니까? 맞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 증가하는 거 맞잖아. 맞지? 밀도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자, 50m 깊이에서 산소 용해도. 자, 50은 요 끝을 말하는 거지? 맞나? 산소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도 낮을수록. 자, 그러면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A 봐봐. A와 B를 봤을 때 누가 더 수온이 낮죠? A가 더 낮지? 염분도 A가 더 낮지.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현재 용존기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거지. 됐나? 됐고. 자, 유입된 담수 양은 A식과 B식이 다. 담수가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 특히 표층의 염분이 낮아지겠죠. 맞지? 그래서 A가 염분이 낮단 말은 바로 A가 된다. 그 말이 되겠지. 됐죠? 자, 19번. 자,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중심저 나왔습니다. 나중에 심층수는 하겠지만, 자, 중심저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 저층수. 가장 위에 있는 건? 중심저잖아. 맞지? 그러면 가장 현재 밀도 크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였지?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가장 밀도 큰 건 누굽니까? 디귿이죠. 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데 이 선에 걸쳐 있는 건 디귿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밀도 크고 기역이 가장 밀도가 작고 그러면 중심저 이렇게 된다 이거 말이지? 자, 순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남극 저층수. 아니지? 디귿이 되겠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밀도 가장 큰 놈. 자, A 3000m 깊이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자, 참고로 자, 중심저 깊이 기억납니까? 중층수는 깊이가 얼마 정도였지? 1000m를 따라가려고. 1000m를. 자, 그리고 심층수는? 1000에서 한 4000까지. 1500에서 4000까지. 자,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야? 3,700. 3800.
근데 저층수라는 것도 바닥 따라 흐르는 거잖아, 맞지? 현재 4,000보다 더 깊은 것도 얼마든지 있겠지. 그래서 4,000m보다 깊은 곳 따라 흐르는 게 바로 저층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A. 자, 그러면 A 볼게. 자, 지금 A 해역에 3.1, 34.9 바로 3,000 지나가는 게 바로 이 값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거 3.1과 34.9니까 그대로 점을 찍어보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니은으로 나왔습니다. 니은이 누구야? 심층수. 됐죠? 자, 심층수는 맞습니다. 자, 위도는 A가 B보다 낮다. A와 B가 있는데 참고로 자, 수온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가 더 낮습니까? B가 더 낮지? 그 말 이놈들이 좀 더 고緯도에 있다 그 말이지. 이놈들이 고緯도에 출발해서 저緯도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씩 변하겠지? 높아질 거야. 그래서 B가 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이놈이 좀 더 고緯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이들의 위치 점도 다 기억, 니은, 대응되는 점도 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 자, 어느 해역 측정 깊이에 따른 수온 연분 나와 있는데 A 구간은 혼합층. 혼합층이 뭐였어? 온도가 일정한 거지. 자, 혼합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한 거지. 깊이가 변하더라도.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단 말은 바로 세로축 수온이잖아. 그럼 세로축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A는 세로축 변했잖아. 혼합층 아니란 말이지. 됐나? 자, B 구간. 자,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다. 자, 봐. 원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을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 수온 변화 어떻습니까?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세로축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잖아? 자, 그런데 수온약층 보면 위쪽이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위가 따뜻한 물, 아래가 차가운 물. 지금 B 구간 보더라도 위쪽이 따뜻하다. 수온이 높다. 아래쪽 수온이 낮다. 됐지? 현재 보면 밀도차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이때 안정, 불안정? 안정하다 그랬지? 위에는 가볍고 아래는 무겁고. 그러면 연직 혼합, 수직 혼합, 대류, 불안정 말 해당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안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깊이에 따른 수온 평균 변화량. 자, 깊이에 따른 것. 자, 지금 B와 C를 봤을 때 어디가 더 깊이 변화 심하죠? 아니지. 숫자를 봐야지. 69에서 550이고 550에서 1800이야. C가 더 변화 심하죠? 근데 수온 변화 물어봤으니까 세로축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C가 깊이 변화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났는데 온도 변화 별로 안 되지. 그러면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이놈이 적다 그 말이지. 정확히 따져보게 되면 요놈은 481, 자 요놈은 현재 보면 1250입니다. 근데 온도 변화는 6밖에 안 돼. 그러면 위쪽 변화가 훨씬 더 심한 거지? 깊이 변화는 작은데 온도는 많이 변했으니까. 됐나? 자, 잡을 수가 있어. 자, 21번. 자, 수능 문제야. 작년. 자, 북대서양 AB 위치 나와 있고, 자, 각각 시기 측정은 물리량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물리량은 수온과 용존 산소량.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모습을 띌 수 있는 게 바로 수온이잖아, 맞지? 수온은 원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변화를 가질 거잖아.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온 변화 모습 가지는 게 바로 기억이 되겠죠. 지금 나나 다나 이런 식의 변화. 그러면 바로 기억이 수온인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니은이 뭐다? 나머지 용존 산소량이 될 것이다. 됐지? 그래서 일단 기억과 니은이 각각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는 A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적도 부분에서 고緯도로 감에 따라서 수온이 높아지게 될 거잖아, 맞지? 자, 지금 나와 다를 봤을 때 수온이 높은 게 누굽니까? 다가 더 수온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다가 좀 더 저緯도 B가 될 것이고 나가 좀 더 고緯도인 A가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구분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나는 A 맞고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A가 B. 일단 A와 B가 결정됐기 때문에 용존산소량 니은. 표층 부분이라 했으니까 표층만 모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건 나가 되겠지. 그래서 용존산소량 표층에서 용존산소량 많은 것은 나 A가 될 것이다. 자, 수온약층은 A가 B보다 뚜렷하다. 자, 수온약층이 뚜렷하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온도차가 수온 변화가 크다 그 말이지. 자, 가로축의 변화, 수온 변화 큰 것 누굽니까? 현재 보면 다가 더 가로축의 변화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다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됐지? 수능 문제.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갑시다. 해수의 결빙과 지금 담수의 유입이 나와 있는데 담수 유입되면 염분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결빙하면 올라가죠? 결빙되면 물이 줄어드는 거잖아. 맞지? 자, 다시 갈게. 염분 감소와 염분 증가. 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저 A, B 또 있고 자, 다는 15도씨인 증류수. 그냥 물이잖아. 하나도 안 들어있는 물, 그냥 물만 넣는 거잖아.
그러면 담수기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지? 그럼 염분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표층 얼게 되면 염류는 다 뱉어버리고 물만 온다 그랬지? 그러면 이들이 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염류를 밑에 있는 남아있는 물들에 줘버리는 거지. 염분이 높아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원래는 염분이 얼마였죠? 35였는데, 자, 이거 담수기입되면 35보다 작아지고. 그렇지. 자, 이거 B는 커지고. 맞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커지고 작아지고 될 거잖아. 맞지? 자, 갑시다. 자, 그러면 해수가 결빙이 일어나면 염분은 증가하게 되는 거지. 자, 갑시다. 단은 담수기에 의한 담수기 맞습니까? 맞고. 자,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30보다 작고, 니은은 30 클 거니까 니은이 더 크겠지? 자, 감소한다. 감소한다 맞습니까? 아니, 증가했지? 별거 없지. 수능 문제 이래.